안녕하세요. 오늘 뉴트리션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셨죠, 올 때? 네, 차 타고 몰고 오신 분들은 유리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 근데 밖에 나오니까 춥네, 겨울이 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겨울이 너무 안 추운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1년에 한 4번 정도 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설 때마다 꼭 계절이 바뀌는 시즌에 제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늘 계절에 맞는 강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축복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가 참 쉽고 재밌습니다. 자, 찬바람에 맞서는 호흡기 건강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다 호흡기가 좋지 않은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2년, 3년 전까지 네뷸라이저가 없으면 호흡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리고 저도 2010년경에 심한 폐질환을 앓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 백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 기침이 멎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폐렴은 아니고 천식은 아닌데 기침이 안 멈추니까 또 네뷸라이저. 이렇게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처방을 받기도 했었죠. 자, 밤낮의 기온차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실내 공기는 좀 따뜻해요. 밤낮뿐만이 아니라 실내외 공기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콜록콜록 또 들어오면 자켓을 벗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 몸은 체온이 유지되지 않고 체온이 오락가락하면서 면역력이 깨지게 됩니다. 자, 이 면역력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 침투하는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바이러스지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염, 뭘까요?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들어와요. 특히나 어린이,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까지 누구에게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몸살 감기 유발 바이러스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환절기 나와요.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열, 오한, 두통, 기타 등등등 해서 각종 염증까지 해서 어린이의 경우는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다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리노바이러스, 지금 한창 오는 녀석입니다. 감기의 원인. 목, 코를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기침하시는 분 옆에 계시다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쉽게 감염이 되죠.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또 이름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 오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RSV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름도 길죠. 예. 오만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고 있어요. 자, 만져도 감염이 된다. 이건 뭐냐 하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감기 걸린 기침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친구들이 만든 것들 나도 만지고 젓가락도 짚고 책상도 짚고 하면서 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코도 파고 이러면서 많이 걸리죠. 주로 어린이들에게 걸리는데 이제 노약자들에게도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은 호물기침, 재채기, 발열, 전형적인 감기 증상 있는데 문제는 영유아들에게 모세기관지염 폐렴이 계속 발전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2013년에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카카오 스토리라는 개인 SNS를 통해서 제가 육아일기를 썼었어요. 그때 이제 제 딴에는 육아일기지만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애 사진 보라고 올린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제 하소연 자리가 됐더라고요. 우리 애기 멘붕,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염염염, 그죠? 입원은 면했는데 수액 맞고 주사 맞고 검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2014년 10월 10일이거든요. 자, 이틀 뒤에 결국 입원했습니다. 애가 그새 홀쭉해졌어요.
그죠?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 여자예요. 네, 홀쭉해졌습니다. 얼굴은 빨긋빨긋, 발진이 났고, 그리고 이제 연차를 보시면 2014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해마다 입원을 반복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이때까지 정보는 없고 그저 아이가 아픈 거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일은 많았던 그런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 맨 마지막 아이콘 보이죠? 또 폐렴, 또 입원. 이제는 입원이 일상이 된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바이러스로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생겨요. 저는 기침 정도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콧물도 났다가 콧물도 흘리다가 이제 그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염증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중이염이 오면 반드시 비염이 오고, 비염이 오면 중이염이 오고, 심해지면 결막염, 후두염, 구내염, 오만 염염염이 얼굴 주변에 우리 두경부에 쫙 포진을 하게 됩니다. 자, 바이러스를 이기는 습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손 잘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 하시고, 입 가리고 기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닦고, 장소가 바뀌어도 손 닦고, 이렇게 좀 습관처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엄청 예민했다가 지금 살짝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하고 다니지 않다 보니 다시 감기와 아주 약한 수준으로 변이된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잠과 골고루 먹는 겁니다. 잘 주무셨나요? 저 어제 오늘 강의해야 돼서 9시 반에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깨려고 깬 건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새벽같이 문자를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바나나에 있는 칼륨, 두유에 있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 체리에 있는 비타민 C, 아몬드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 대추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우리의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대추를 먹는다고 잠이 막 오진 않아요. 우리 그 안에 있는 성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자, 옆에 있는 거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년기의 자전거라는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요양원들이나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가면 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앞바퀴는 뭘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자. 제발 물 좀 마셔라. 여러분, 오줌 마려 와서 물 잘 안 먹어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속건조가 해결이 안 돼. 뭘 발라도 해결이 안 돼. 물을 드세요. 제발 물 좀 드십시오. 우리 유산화 하시는 분들은 보틀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보틀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또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발 물 좀 드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뒷바퀴 보겠습니다. 뒷바퀴가 묵직하죠. 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골고루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셔서 적정한 체중도 유지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죠. 알아요. 아는데 바쁘고 또 미처 챙길 수 없고 우리는 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쁘고 열심히 사는 우리의 라이프 안에서 건강한 영양을 특수하게 아주 잘 만들어낸 영양을 별도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딱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은 영양을 영양제로 섭취하는 건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흡기 건강에 딱 필요한 영양이라고 다시 한번 써놓은 것은 저희 아이와 저희 식구들이 이 제품을 중점적으로 먹으면서 저희 아버지도 저도 우리 아이도 네뷸라이저 떼고 입원 안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식 환자가 네뷸라이저 떼지 않는다라는 기적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종합 영양입니다. 30가지 영양소를
담은 헬스팩인데요. 이 헬스팩에는 4가지 제품이 한 포에 들어있고 총 6알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독점 기술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 곳곳에 빠르게 전달이 되죠. 자, 헬스팩 한 포에 이렇게 다양한 7가지 식물 성분이 부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포도 알맹이 아니고 껍질 아니고 포도 씨 추출물, 그 다음에 올리브에서 추출한 올리브올, 금잔화, 그리고 아몬드, 녹차, 토마토,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감귤류에 있는 성분, 그리고 시망의 성분까지 헬스팩 안에 꼼꼼하게 다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눈 건강, 대사, 면역, 뼈, 에너지, 항산화까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건강한 체력과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먹어야겠다 한다면 헬스팩 하나만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잘한 미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고기 많이 드시고 술도 드시고 치맥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혈중 내에 있는 것들도 챙겨야 되고 신경세포 안에 있는 것도 챙겨야 되겠죠. 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노브랜드 가서 얘 간식 사줬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엄마가 몰라서 혹은 친구들이 먹으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작은 헬스팩, 유산이멀즈 함께 챙겨주십시오. 특히나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어쩌면 헬스팩보다 조금씩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유산이멀즈 4알이면 헬스팩 한 포와 같지만 비타민 A 같은 성분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유산균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투입균이 아니라 보장균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장된다는 건 내가 입에 들어갔는데 장 속에 살아있는 것이 100억 마리라고 확인되는 거지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대장에 장착하는 균은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자, 비피더스 요구르트, 비피더스 유산균 하는 것들은 다 대장에 사는 녀석들이에요. 자, 소장에는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자, 락토 우유, 락토 땡땡, 락토 잉 유산균 이런 것들은 다 소장에서만 작용합니다. 자, 소장과 대장은 따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사는 녀석들이랑 함께 먹어줘야 됩니다. 대장만 건강하면 무엇을 할까요? 소장만 건강하면 무엇을 할까요? 모두가 함께 균형이 맞아야 이 균주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갑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을 경우에 균주들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쪽을 죽여 없애고 그 부패한 것들이 내 몸에 가스를 일으키거나 유산균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질 낮고 여러 가지 유산균주들이 뭐 30가지, 50가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부성분으로 이눌린이라는 복합 다당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단순한 당이 아니라 복잡한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당인 대신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로엔지 플러스입니다. 알로에 하면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좋은 거는 알고 계시는데 왜 알로엔지에 플러스가 붙었을까? 왜 하필 액체가 아니라 이렇게 타블렛 형태일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액체는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그래서 액체는 유통할 때 반드시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로에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알로에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타블렛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장 건강, 면역력, 피부 건강의 3중 기능성 케어. 자, 알로에를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거나 면역에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요. 이것은 알로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알로에 안에 있는 다당체입니다. 이 다당체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엄청난 먹이가 되거든요. 면역세포, 특히나 대표적으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 다당체가 112m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각종 염증이 몸에 많다. 뭐만 먹었다 하면 배가 아프다. 나는 평소에 건강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로엔지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자, 알로엔지 속에 알로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파야 추출물, 키위 추출물, 그리고 파인애플, 멜론, 생강까지 우리 배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구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죠. 다음으로는 프로글루카민입니다. 밑에 그림에 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섯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균체죠. 균이에요.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능들은 우리가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고 가장 성분이 좋은 영지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효모의 추출물로 베타글루칸을 우리는 만들어서 이 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도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어서 세포간 신호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엄청 흡수와 작용을 빠르게 했죠. 그리고 이프라임은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성 전용 영양제, 여성 전용 무슨 식품들을 보면 대부분 비타민 E가 들어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만 뒤집어 보십시오. 무엇으로 비타민 E가 들어있는지 뒤집어 보셔야 돼요. 비타민 E는 반드시 천연형의 형태로 디알파토코페놀로 드셔야 합니다. 디베타토코페놀 같은 경우는 합성의 추출물, 즉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는 지구 밑에 저 땅 밑에서 오랜 전 고대 지구의 식물과 동물들이 강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고 기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석유를 끄집어내서 전기분해를 하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스팔트 깔고 남은 그 끈적끈적한 타르를 전기분해해서 만든 비타민 E를 내 몸속에 넣으면 우리 몸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쓰지 않고 우리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및 여성들의 내분비계 질환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천연형의 비타민 E는 절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분 비타민 E는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피부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바르시면 빠르게 상처가 회복이 될 거고요. 좀 코가 헐었다, 코 속이 코 안이 빨갛게 부었다 할 때는 면봉으로 살짝 해서 발라보세요. 그리고 입안에 구내염이 났을 때 요즘에 인스타 이런 데서 알보칠 바르고 괴로워하는 영상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웃으시네요. 우리 애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엄마 입병 나면 이렇게 아픈 걸 발라야 돼? 하던데 아닙니다. 비타민 E만 바르면 됩니다. 요거 하나를 톡 짜서 한번 발라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깔끔하게 새살이 돋아있는 걸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대망의 후라바놀 C300이 나왔습니다. 유산화 안에 C600도 있어요. 저는 이 비타민 C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C가 처음 발견된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 아시죠? 교수님은 네. 비타민 C는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비타민 C는 아니지만 요런 걸 먹어야 돼라고 알게 된 건, 인간들이 알게 된 건 170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1700년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라는 걸 열죠.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가서 새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화하고 이런 시기에 먼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이 배 안에서 갑자기 피를 흘리고 온몸에 발진이 나고 잇몸이 무너져 내려서 이가 다 뽑히고 갔다 와서 죽을 똥살똥 하다 결국 다 죽고 이러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갈까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생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다. 긴 항해를 하다 보니 말린 고기, 말린 콩, 그 다음에 이제 다 구워서 말린 빵들을 끓인 죽 같은 거를 이제 먹고 이제 몇 달을 항해를 하다 보니 다들 무슨 병에 걸려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괴혈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비타민 C라는 게 발견이 되고 1937년에는 비타민 C의 대량 합성 기술을 영국에 있는 과학자가 만들어내면서 노벨 과학상을 받게 돼요. 자, 이 비타민 C 하나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저는 40대 후반이에요. 성장할 때 언제쯤 내가 몇 살 때쯤 엄마가 영양제를 줬었지? 원기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삐콤씨 이런 거. 1970년대, 80년대 초반쯤 한국에서는 드디어 영양제가 비타민 C를 강조한 형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거를 잘 챙겨 먹었던 어머니들께서는 엄청 정보에 빠르셨던 분이었을 거예요. 이 비타민 C 하나가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거죠. 피부, 골격, 혈관 등의 결합 조직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철분의 흡수에도 도움을 주는데, 자,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의 조직들을 만들어 주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비타민 C는 어떻다? 수용성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먹으면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 비타민 C와 각종 염증을 잡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항산화 성분인 포도씨 추출물을 딱 붙여버렸어요. 예,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술로 딱 붙여서 비타민 C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포도씨 추출물의 효과도 극대화하는 신기술로 이 두 가지가 쫙 붙어 있죠. 그리고 부스터 C600까지 나왔습니다. 자, 부스터 C600은 말 그대로 부스터예요. 부스터는 뭐죠? 속도를 높이는 거죠. 속도를 높여요. 비타민 C의 흡수의 속도를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흘러가서 내보내지는 시점이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우리가 한 번에 파우더 형태로 털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후라바놀 C300과 부스터 C600이 있으면 사실 이 환절기 면역은 저는 걱정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부스터 C600 글자 밑에 폴리C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화의 제품 안에 폴리C라는 제품도 타블렛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루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맛있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감미료나 합성 착향료, 착색료 하나도 없이 구성분의 이런 예쁜 식물들이 다 같이 들어있네요. 자, 비타민C 자꾸 강조해드립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내 몸의 결합 조직, 세포들의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철의 흡수에 도움을 준다. 자, 철분제 함부로 드시는 거 아닙니다. 자, 철가루 드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철분 부족 때문에 각종 병이 시달리니까 진짜 쇠로 된 물고기를 나눠주고 국 끓일 때 쇠로 된 물고기를 넣고 끓여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쇠로 된 물고기 건져냈다가 말려서 또 끓여 먹고. 진짜로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철분을 별도로 흡수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철가루를 쌓아놓겠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소고기 안에, 시금치 안에 있는 철분들이 딱 내 몸 안에 필요한 만큼 들어와서 잘 쓰이고 내보내지기 위해선 비타민 C 잘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천연의 레몬향, 블랙 엘더베리, 자일리톨 누구나 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한 포보다 두 포가 좋더라고요. 500ml 물병에 두 포 딱 넣으면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자꾸 강요해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부스터 C600도 타서 드셔도 되지만 미네랄 드링크 믹스와 함께 했을 때는 더욱더 빠른 흡수의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허브티 믹스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애용해서 지금 한 3박스를 한 번에 주문해서 쟁여놓고 하루에 한 4-5포씩 먹고 있는데
정수기에 요즘에 좋은 요즘 정수기에 유화수, 분유물, 찬물 요렇게 온수가 단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유화수 분유물에 이 허브티를 타서 아침에 공복에 따뜻하게 딱 마시잖아요. 정말 온 몸의 혈관들이 열리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저는 루틴으로 이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데 뜨거운 거 뜨뜻한 거 먹는 걸 싫어하는 저희 남편 아침마다 냉수를 들이키다가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드디어 이 맛을 봤어요. 오늘 알아서 타먹고 가더라고요. 역시 좋은 거는 누구나 다 느끼나 봅니다. 시원한 페퍼민트 박하잎이 블렌딩된 허브차. 페퍼민트 향이 강하지 않아요. 전 처음에 이거 민트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먹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우려낸 그런 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까 전에 2013년, 2015년까지 계속 아프고 입원했잖아요. 제가 2018년쯤에 유산화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에게 저는 모두 갈아서 한 번에 꿀에 비벼줬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이는 유제품을 못 먹습니다. 요거트, 우유, 뭐 치즈 이런 걸 못 먹어요. 알러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뭐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서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스도 잘 못 먹어요. 오렌지 주스 먹으면 입이 가렵고 이래서 이 친구는 꿀에 제가 다 비벼서 마치 이제 죽처럼 달콤한 죽처럼 이렇게 개어서 먹였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혹시 저랑 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카톡 프로필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의 이제 카톡 프로필 인사 한 말이 제일 키 큰 아이 엄마입니다예요. 저희 아이가 이 태권도 대회를 나가서 6학년 여자 아이들의 이제 품새 경기를 했는데 머리 하나 이상이 너무 큰 거예요. 앞줄에 있는데도 제일 큰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교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위 3%에서 상위 3%까지 이 아이를 키워냈던 모든 것에 저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산화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 키를 보십시오. 크게 생겼나요? 아빠도 별로 안 큽니다. 전 유산화가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인스타, 블로그, 뭐 네이버 창만 열어도 온갖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판을 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인플루언서나 블로거가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고를 보여주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단 하나 선택을 하겠다면 반드시 전문 기업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키워냅니다. 오늘 이상으로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